자, 오늘은 우리 저번에 취득시기까지 했었죠. 58페이지 맞아요? 예. 오늘도 이어서 취득세 과세표준 들어가는데 과세표준에 대해서 문제 풀 때 짝수 중심으로 여러분 점검을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홀수 중심으로 풀 거고요. 취득세 과세표준 알고는 있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한번 잠깐만 보고 갑니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 요약집은 49페이지 있습니다. 요약집. 저는 요약 이걸로 하지만 웬만하면 그림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은 눈 글자로 봐야 되니까 요약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요약집 49페이지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있어요. 있죠? 자, 원칙.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세 번째 줄.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 당시 가액이나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이나 똑같죠. 다시 위로 가서 첫 번째 줄 연부 취득 있죠. 연부 취득을 매회 지급하는 연부 금액이죠. 이때 계약금이 있으면 그거 뭐한다? 포함. 계약금 준 거 있으면 포함해서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신고한 금액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취득 당시 뭘로 할 수도 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이죠. 그래서 시가 표준액 하면 참고로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요약집 맨 밑에 토지는 뭐?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런 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떨 때 시가 표준액이냐? 신고가 없어요. 취득했으면 60일 이내에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가 없으면 시장군수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봤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네? 그럼 뭘로 계산해?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괘씸하죠.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붙는다 이거죠. 예. 다음 또 하나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그 신고 가격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때는 뭘로? 시가 표준액. 그래서 우리는 요걸 지문을 원칙 신고가에 예외로 신고가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 이렇게도 지문 나올 수도 있지만 두 개 묶어서 이렇게도 물어보죠. 뭐라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무슨 가액?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을 비교하여 둘 중에 어느 거든 금액이 뭐한 거? 큰 것으로 한다. 맞죠? 이게 크면 이 가격으로 하는 거고 이게 크면 이 가격으로 하는데 이때는 가산세가 붙겠죠. 성실하게 신고 안 했다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 주로 이렇게 가격 결정해요.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가 있어요. 객관적인 거래.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여러분 여기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 뭐예요? 당사자 간에 실제로 주고받은 가격 있죠? 그게 취득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취득 시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뭐하라? 포함을 해라. 그래서 취득 가격으로 가는데 이런 거래는 법에 6가지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합니다. 매매로. 거짓말할 수 없죠. 두 번째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됐으니까 인정해주고 공매하면 뭐까지? 경매. 공매는 공매 가격, 경매는 경락 가격이지 낙찰 가격. 그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그 다음에 판결문. 여기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문이에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이런 건 당사자들끼리 합의한 거니까 판결문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출란에 기재됐어요. 그래서 법인장부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여러분 이것은 회사와 회사끼리 거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인도 누구랑 법인하고 거래할 때도 법인장부에 기재되면 인정되죠. 예.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을 받았다. 검증받았다. 이런 경우는 뭘로? 사실상 취득 가격, 주고받은 가격에다가 별도로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었다면 그런 비용을 더해라. 그게 취득 가격이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6개 뭐 구, 외, 공, 판, 법, 부 이렇게 하나만이라도 나오면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표준에 가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또는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에서는 아까 사실상 취득 가격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실상 취득 가격 당사자한테 실제로 준 가격 있죠? 거기에다가 요거 취득 시기 이전에 이렇게 발생했거나 주기로 약속된 거 있으면 그런 비용을 실제로 준 가격에다가 뭐하라? 더해라. 그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이때 일정액을 뭐 했다고요? 할인받았다는 얘기는 왜 깎아줍니까? 할부 계약이야. 할부로 계약했다가 일시불로 주면, 일시급으로 주면, 한꺼번에 주면 이자 빼주죠. 우리도 보통 할부로 계약했다 일시불로 주면 이자 빼주잖아. 그래서 할인받은 거 있으면 그 뭐는 할인받은 거 깎은 건 취득가격에서 봐라. 빼라. 이해가세요? 제외. 다음 1번서부터 10번까지 이런 비용이 있으면 더하라 이 얘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요약집에는 2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2번 할부 계약에 따른 할부 이자와 연체료 있죠. 그거는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개인은 포함하지 않아요.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인정 안 한다. 그거 하고 7번인가요? 7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있죠. 그것도 누가?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은 포함하지 않겠다. 이거 두 가지. 그럼 나머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포함하는데 특별히 개인이 취득했을 때 인정되지 않는 거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준 거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더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취득대금 이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그랬죠?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아파트가 10억짜리예요. 그럼 갑이 이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갑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뭐한다? 매수하는데 갑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여기 4억이 있어요. 이걸 얘가 뭐하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합니다. 그럼 얘는 전 소유자한테 돈 줘야죠. 매매 대금 얼마 주면 돼요?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 4만 원을 얘가 떠안는 조건이야. 그러면 애우는 게 아니라 얼마 줘? 6억 줬잖아요. 실제로 사실상 취득가격 지급한 금액은 얼마? 6억. 그럼 이 아파트 6억짜리야? 아니지 10억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준 돈에다가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이걸 뭐하라? 더하라. 그래야 10억이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뭐한 거? 지급한 금액에다가 약속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조건 부담에 채무 인수하는 거 있으면 실제로 준 금액 말고 별도로 이런 채무가 있으면 그걸 뭐하라? 더하라. 그게 취득 가격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두 가지. 근데 여기서 하나만 보고 가죠.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있어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검증된 가격 있죠. 검증된 가격은 인정해 주는데 이 검증된 가격이 있는데 나중에 세무조사 등을 해봤더니 세무서장 등이 세무조사를 해봤더니 확인된 금액이 나타났는데 검증된 가격보다 뭐가? 확인된 금액이 더 커. 그럼 얘는 아까 검증받은 건 조금 낸 거죠? 그때는 확인된 금액을 뭘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추징합니다. 이해가세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과세 표준에 따른 것은 특별히 보실 것 없고 여기서 보세요.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거래냐 아니냐, 개인 간의 거래냐, 거짓말할 수 없는 객관적인 거래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객관적인 거래는 아까 국외 공판법 두 6가지죠. 예, 객관적인 거래냐 물어봤더니 네, 객관적인 거래다. 그럼 뭘로 가 가격이?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그리고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금액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확인된 금액이 크면 뭘로 가고? 확인된 금액으로 가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뭐하면 크면 사실상 취득가격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크냐? 예, 큰데요. 그럼 뭘로 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거고, 두 개 비교했더니 뭐가 커? 확인된 금액이 크다? 그럼 뭘로 가?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객관적인 거래가 아니다.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다. 객관적인 거래냐? 아닌데요? 아니야. 개인끼리 거래한 거야. 그럼 뭘로 가? 신고가액이냐? 시가표준액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가죠. 이때 뭐가? 신고가액이 뭐하면 크냐? 물어봤더니 크대. 그럼 뭘로 가? 신고가액으로 가는 거고. 시가표준액이 더 큰데요? 그래서 신고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적은데요? 그럼 뭘로 가? 시가표준액. 결론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취득했어도 확인된 금액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비교해서 금액이 큰 걸로 가는 거고, 여기 개인끼리 거래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큰 걸로 간다. 이 얘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죠. 문제. 자, 59페이지 봅니다. 59페이지 취득세 과세표준 있죠? 예, 넘겨서 이제 27번부터 가죠. 27번. 홀수 중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1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그 비용으로 한다. 틀렸죠? 예? 왜요? 여러분, 지목 변경했을 때 과세표준은 지목 변경으로 무한가액, 증가한 가액이에요. 근데 법인이 만약에 뭐를 했다면, 지목 변경을 했다면 법인은 장부에 기재된 비용이 있겠죠? 그걸로 갑니다. 근데 법인이라는 단서가 없죠. 그럴 때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뭐해도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아요? 예, 신고 여부 관계없죠? 예, 얼마든 관계없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국외공판법 프. 그죠? 맞아요. 그럼 3번. 법인과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법인과 거래는 거짓말할 수 없죠. 회사 장부에 기재된 사실상 취득가격, 그것이 무엇보다 적어도 시가표준액보다 적어도 그 가격 인정해줘요. 다음 4번.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가?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에 100분의 얼마? 80 이상이 법인 장부에 따라 뭐가 되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뭘로 한다?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문은 맞는데 비율에서 틀렸죠. 개인이 건물 지을 때는 얼마가 됐던 그 취득가격의 100분의 얼마? 90% 이상이 법인 장부로 입증이 되면 나머지 입증 안 됐어도 그 가격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같은 법에 따라 뭐가 이루어졌어요?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잖아요. 검증받은 건 인정해 주죠. 예, 기본이 인정해 주니까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그래도 되고, 아니면 검증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2번이에요. 그러면 28번도요. 틀린 거 2번 지문 보세요. 2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니까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틀렸다. 다음 29.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공정증서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자, 언뜻 보면 틀린 것 같은데 맞잖아요. 공정증서는 인정 안 해. 그저 일반 계약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높으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그 가격 인정해 주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뭘로 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일반 계약서랑 똑같으니까. 맞죠? 예.
다음 2번. 자연인 개인 간의 거래 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신고가액이 원칙에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시가 표준액. 그래서 맞고요. 3번.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과세 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 변경한 이후에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하기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목 변경은 원칙이 뭘로 가요? 예? 증가한 가액으로 가죠. 그런데 이 증가한 가액이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면 적은 경우는 뭘로 가요? 시가 표준액으로 가죠. 근데 이때 시가 표준액은 뭐냐? 지목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빼면 증가된 금액이 나오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이해가세요? 예. 다음 4번.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제외 그러면 증축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한 경우와 선박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 또는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무한 가액, 증가한 가액. 증축도 원시 취득이지만 과세 표준은 증축으로 인하여 무한 가액, 증가한 가액. 개수는 뭐죠?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그래서 가격이 뭐였어요? 증가됐으면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하죠. 예. 5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인납조서는 객관적인 서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입증되는 거 아닙니다. 인정 안 해줘. 이건 둘이 뭐 한 거야? 화해한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서상 취득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아니죠. 조서상에 기재된 금액이 신고한 금액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금액이 무엇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아니다. 그건 화해조서, 인납조서는 판결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여러분 참고로 하나. 여러분 지목을 변경했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내는데 자 응용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합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목 변경이에요. 여러분 지목을 변경했으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예? 지목 변경 그로 인하여 무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리고 세율은 이따가 공부하는데 간주 취득은 특례 세율이에요. 등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2%만 내. 취득세 몇 프로요? 2%. 그러니까 취득세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1000분의 22%가 취득세죠. 근데 등록면허세 등기할 때는 지목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 그거는 한 건당 얼마? 6,000원이다. 등록면허세. 이해가세요? 지목 변경 등기는 소유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목을 바꾸는 등기죠. 그래서 지목 변경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2%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에는 30번, 5번 지문 틀린 거 보세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법인 장부에 기재됐어요. 입증되죠? 이런 경우는 지목 변경한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하기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 안 하잖아.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가니까. 틀렸죠? 그래서 법인이 지목을 변경한 경우는 법인이 장부에 기재된 비용 있죠? 그 비용이 시가 표준액보다 크냐 적으냐 상관없어. 그 가격 그대로. 그래서 시가 표준액 비교 그거 틀렸다. 그죠? 자, 같은 내용인데 31번도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같은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 2번 보세요. 건축물을 뭐 했어요? 개소한 경우 건축물 전체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개수로 인해서 부한 가액, 증가한 가액. 틀렸습니다. 그죠? 자, 32번 갑니다. 32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신고서 제출해서 뭐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래도 되고 검증된 가격으로 한다. 맞죠? 조금 더 들어가면 검증된 가격으로 가되 세무조사 등에 의해서 확인된 금액보다 부하면 적으면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죠? 예. 다음 2번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 그게 연부금액이죠. 그리고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을 한다. 맞죠? 예. 다음 3번 국가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가로부터 취득하는 건 그대로 인정되죠. 사실상 취득가격. 예. 4번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면 입증된 비용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그 과세표준은 지목 변경이 하기 전후 시가표준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 국외공판법 후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가죠. 시가표준액보다 크냐 적으냐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틀렸다. 다음 5번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되겠어요. 여러분 개수는 제가 설명드릴 때 주체 구조부가 아닌 부대 설비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죠.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건물 외벽에다 설치를 하면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면적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증가됐다. 그게 강주 취득이죠. 그래서 지금은 면적이 증가됐다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과세표준 무슨 취득이지만 원시 취득이지만 면적이 부한 거 증가된 거 있죠? 그 증가된 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증축 개수 그런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입니다. 자, 33번도 틀린 거 2번 확인해봐요. 2번 계속 나오죠.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은 금액이 크든 적든 그 비용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시가표준을 비교 안 합니다. 예, 이제 가죠. 여러분 63쪽 취득가격의 범위 그랬어요. 자, 사실상 취득가격은 객관적인 거래죠.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다가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거 더하는데 이때 비용에서는 두 가지 기억하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거 할부이자 연체료.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럼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아니며 비용은 취득하고 나서 발생한 건 안 돼. 기본이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만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거지 취득하고 나서 발생하는 건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이전에 발생한 비용. 1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이게 전기요금이에요. 예? 전기요금은 부동산 취득하고 전혀 관계없잖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공공요금이잖아요. 예, 그건 비용이 아니다. 포함하지 않아요. 2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건물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가 있으면 그것도 공사원가에 들어가. 취득가격에 포함. 3번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여러분 연부는 뭐요?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는 거니까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 가격이 비쌀 수 있죠. 그래서 이자 상당액도 취득가격에 포함을 하는데 다만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 그랬으니까 맞죠? 포함.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컨설팅 비용 이런 거 인정해줘요.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맞고, 5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는 사람의 조건부 채무 인수액이 있으면 그것도 봐라. 그게 취득 가격.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네? 1번. 자, 34번도요. 계산 숫자만 나오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예요. 기출문제. 자,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얘기는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을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오른 것. 아래 계약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 제출해서요. 검증까지 다 받았으니까 인정되죠? 검증 받았으니까 인정해줘요. 그러면 박스에 총 매매 대금이 얼마예요? 5억이야. 5억. 어떻게 해서 5억이냐? 계약금 5천만 원 주고요. 중도금 1억 5천만 원 주고 잔금 3억 줬어요. 그래서 매매 대금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거 얼마? 5억 줬죠. 그리고 뭐 받았어? 검증 받았어요. 5억에 취득했다고. 됐죠? 이거 인정돼요. 그런데 밑에 그 상대방한테 준 거 5억 말고 갑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따로 발생한 게 있다. 총 매매 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대신 갚은 거, 채무 인수한 거 얼마? 1,000만 원. 채무 인수액은 더하라고 그랬죠? 예, 더합니다. 포함. 다음 2번.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주택 취득하기 이전에 금융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매각한 차손. 여러분, 주택을 살 때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채권 사야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버는 거야. 여기 보세요. 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을 먼저 사요. 그럼 가진 사람이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채권 사고 5년 만기면 5년 있다가 원금 받고 이자 받고. 그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딱 준비해놨는데 채권 사니까 채권 사고 중도금 줄 돈 없으니까 채권 어떻게 해야 돼? 팔아, 깡. 그 자리에서 또 팔죠. 그러면 5년까지 이자 빼고 주잖아. 그게 손해본 거야. 그 손실도 취득가격에 뭐한다? 포함. 근데 조건은 있어요. 뭐? 이 채권을 언제 팔아서 손해봤느냐? 주택을 취득한 후에 팔으면 안 돼. 취득하기 전에 팔아서 발생한 손실이죠? 인정된다. 그래서 이건 포함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채권은요, 팔 때 상대방이 틀릴 수 있죠. 은행 가서 팔 수도 있고 은행이 아닌 사채업자한테 개인끼리 팔 수도 있잖아. 그럼 사채업자한테 팔면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건 다 인정하지 않고 금융회사 하면 은행에서 매각했을 때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지 다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매각, 차손, 채권 팔아서 발생한 손실은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포함. 그러면 상대방한테 지급한 거 5억, 채무 인수한 거 얼마? 1,000만 원. 그리고 매각 차손 100만 원. 다 더하라. 그 취득세 과세 표준은 5억 1,100만 원. 이해가세요? 예, 그거. 다음 35번도요.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네. 4번. 뭐?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불하여 일시불로 갚으면서 일정액을 뭐 받았어요? 할인받았으면 깎은 거 있죠? 할인에 그건 빼야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 그죠? 취득가격에서 빼야 돼. 제외. 포함하지 않는다. 4번입니다. 다음 36.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모두 그런 것.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걸로 된 거다. 그러면 취득 시기 이전에 발생한 거죠. 중요한 건 누가 취득해요? 개인. 그럼 기억. 취득대금 일시급 지불하여 일정액을 뭐 받았다? 할인. 개인이든 법인이든 깎은 건 취득가격에서 빼라.
그죠? 제외. 다음, 부동산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개인이든 회사든 건물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다음,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료 그랬죠? 이거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아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하지 않고, 취득대금 외에 약정에 의해서 채무 인수액이 있다 그랬죠? 그건 인정되죠? 예, 그래서 포함합니다. 그러면 지금 포함될 수 있는 거 그러면 뭐 니은하고 리을 두 개밖에 없죠? 예. 자, 37번 숫자로 나왔으면 한번 보죠. A 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B 회사로부터 건물 취득했다. 법인이죠. 개인이 아니라 법인. 자, A 회사 취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는가? 아래 금액은 원장 등 법인 장부에 의해서 확인이 됐대. 인정해요. 그래서 계약 내용은 계약 총액은 1억 1천만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1천만 원 포함되어 있죠. 예, 부가가치세는 세금 낸 거예요. 그건 취득 가격이 아니지. 그건 빼. 그럼 얼마? 1억이에요. 상대방한테 증거 얼마? 1억. 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해서 1억. 그리고 3번 A 회사가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별도로 1번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가 얼마? 500만 원 그거 포함하지요?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100만 원 줬죠? 근데 이거 누가 취득이야 지금? 법인은 다 포함되죠? 그래서 100만 원 더하라. 그럼 얼마예요? 1억 600. 맞아요? 예, 그겁니다. 자, 그러면 38번은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럼 5번 볼까요? 5번. 4번 보세요. 붙박이 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거.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10억에 분양받았다. 취득가격 10억이죠. 그거 분양받고 별도로 빌트인 조건부 붙박이 가구 설치하거나 가전제품 추가로 설치해서 비용 들어가서 그거 더해야 돼. 취득가격. 이해가세요? 개인 법인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주비가 뭐요? 이사 가는데 비용을 지원해줬다. 지작물 보상금 준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을 하나 사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막 어떤 세입자한테 임대를 줬어. 근데 세입자가 거기다가 뭐 대추나무 심어갖고, 예? 대추나무 심어갖고 대추 팔아서 생활비로 썼어. 그 정도로 대추나무가 많이 열린 거지. 근데 지금 그 주택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했어요? 팔았어? 그러면 세입자 이사 보내야죠. 내보내야 되잖아. 그럼 세입자는 거기다 뭐 심어놨어? 대추나무. 그러면 그냥 가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라고 할 거 아니야. 그게 민법에서 매수 청구권. 네?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건물주한테 뭐 사라고 해야 돼? 대추나무 사. 형성권이죠. 네? 싫은데요? 그래 안 돼. 무조건 사야 돼. 그게 지작물 보상금이야. 예? 그런 거 준 건 취득가격하고 별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39번도 계산 문제니까 한번 보죠. 자, 갑이 법인 A로부터 다음과 같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물건 가격은 얼마? 1억 1000인데 부가가치세 포함되세요. 10%예요. 부가가치세가 11분의 1로 나누면 1억이죠? 예, 1억.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빼니까 1억. 그리고 취득과 관련해서 중개보수 얼마? 60만 원 부가가치세 안 들어갔어요. 그 6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취득하는 사람이 누구야? 상대방이 법인이냐 그건 따지지 않고 취득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연체료 할부이자 포함하지 않아요. 그냥 얼마? 1억이야 1억.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나오더라도 핵심적인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보시고 이제 다음 66쪽 세율로 갑니다. 자, 세율도 취득세 세율도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점검을 하고 가죠. 자, 요약집 보세요. 53페이지.
53페이지 요약집 보시면 세율의 특징이 있죠. 거기 1번 보시면 1번은 줄칠 필요 없어요.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표준세율이 있어요. 기본 표준세율. 그리고 특례세율이 있어요. 그리고 중과세율. 이 중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두 가지. 중과세율은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합쳐지면서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건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하고 그거 두 가지. 그리고 2번 보시면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세율에 중복되면 그중에 뭐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 도지사는 그래도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50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요거.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취득 당시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하면 다르면 상이하면 다르면 뭘로 가? 사실상 현황으로 보간다. 그게 대원칙이야. 모든 세법 다. 예? 취득세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현황, 종합부동산세도 그렇고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항상 대원칙이 뭐야?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그런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할 수 없이 공부상. 그 외에는 기본이 다 뭐야? 사실상 현황. 그러면 세율 보시면 저 밑에 부동산 취득세율이 있죠. 여러분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물건마다 세율이 다 있어요. 광어권, 어권 세율 다 있는데 부동산세법은 부동산만 물어보니까 다른 세율은 생략한 거지. 그럼 부동산 중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 그랬죠? 예? 유상. 예. 유상 승계 취득하면 자 여기 보실래요? 세율. 여기 매매 유상인데 요 유상에는 주택 빼고야. 주택 빼고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농지는 1000분의 33%, 농지 말고는 몇 프로? 4%. 이해가세요? 여기에는 뭐 빼고? 주택. 왜? 주택은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별도예요. 그래서 주택 빼고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속은 뭐냐? 상속 여기서부터는 주택 다 포함돼. 상속은 농지는 2.3, 1000분의 24. 1000분율로 되어 있으니까 100분율로 하면 그냥 2.3. 그죠?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은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2.8. 다음 증여받았어요. 개인이 증여받으면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원시취득 있죠? 건물을 새로 지었거나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겼다.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데 1000분의 얼마 28, 2.8. 공동 등기한 걸 나누는 건 공유물 분할 2.3이에요. 자, 이렇게 세율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 그죠? 예,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요세율의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 중복되면 그중에 뭐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요약집 54페이지 유상승계 취득이 나왔죠? 주택. 주택은 별도로 매매로 취득했을 때 주택세율은 따로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맨 위에 방가로 2번은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어디부터 중과세 하느냐? 조정지역의 주택 2개서부터는 중과세 해요. 그럼 일반 지역의 주택 2개는 할증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정지역의 2개라도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일시적 이사 가려고 산 거. 그런 건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 당시 가격 얼마? 첫 번째 칸에 6억 이하는 1000분의 얼마? 11%. 그리고 두 번째 그거 오류인데 취득 당시 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 그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까 그건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이 아니다. 계산 공식에. 그리고 9억을 구할 때 초과할 때는 3%. 그래서 이걸 묶어서 뭐라 그래? 1에서 몇 프로? 3%.
1에서 몇 프로. 물어본다면 5억이냐 6억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 건 몇 프로? 1%. 9억 초과는 몇 프로? 3%. 다주택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는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방가로 3번 요약집에 유상거래로 들어가는 다주택자는 3번부터야. 1번서부터 8번 있는데 거기 3번. 1번, 2번은 다주택자 아니에요? 예, 그럼 할증하는 건 3번부터인데 3번이 뭐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거죠. 자, 지금 보면 주택이 하나도 없는데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샀어요.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1에서 그냥 몇 프로? 3%.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 2개. 그럼 기존의 주택은 어디 있었다? 묻지마, 관계없으니까. 중요한 건 기존의 주택이 조정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하나 있었는데 두 번째 거를 어디서 취득했느냐 이거지.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다. 그럼 8%, 조28. 사기꾼 조28이 아니라 조28. 조정지역의 주택 취득해서 2개면 8%. 그런데 신고할 때 왜 이거 샀느냐 신고했더니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사 가려고 샀어요. 그럼 무슨 뭐야?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럼 8%가 아니라 1에서 몇 프로? 3%.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이거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일반 지역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조정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주택이 몇 개야? 2개. 그럼 일시적 2주택이다. 그러면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야. 3년 안에 옛날 걸 팔면 돼.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는 1에서 몇 프로?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돼? 추징에 몇 프로? 8% 계산해서 이미 낸 세금 뭐하고? 빼고 나머지 추가내야죠. 추가를 할 때 그냥 내? 약속 어겼잖아. 가산세 붙어서 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이해가세요? 또 여기 보세요. 조정지역에 주택이 있는데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조정지역에만 몇 개? 이것도 2주택이잖아. 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서 2개죠. 그런데 둘 다 무슨 지역이야? 그거는 몇 년? 2년이죠. 1년인데 대통령 바뀌면서 2년으로 바꾼 거잖아. 5월 10일부터. 2년 안에 요거 팔아야죠. 그럼 팔 거라고 하면 그래 그럼 1에서 몇 프로? 3%. 못 팔면 다시 추징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요 기간 일정 기간 몇 년? 3년 아니면 몇 년? 2년 안에 이걸 못 팔았어요. 그러면 추징한다고 그랬죠. 추징할 때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뭐 나와요? 고지서 나오죠. 그런 게 어디 있어? 확인해 보고 합니다. 자, 65페이지 요약집 잠깐 보세요. 65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보통징수라고 나왔죠. 취득세는 원래 신고납부예요. 성실하게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가죠. 그때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무슨 주택? 2주택이라고 신고했죠. 그러면 할증해 안 해? 일시적 2주택이면 할증 안 하고 1에서 몇 프로? 3% 내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취득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죠. 그게 둘 다 조정지역에 있으면 몇 년? 2년. 둘 중에 하나만 조정지역에 있으면 3년 안에 종전걸 팔아라 이거죠. 근데 못 팔았어요. 예?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해서 1주택이 되지 않았다면 약속을 위반한 거죠. 그때는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간다. 이해가세요? 가산세 붙는 거예요. 예, 그거 참고로 보시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세요.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3개, 4개, 무조건 12%야. 예? 12%. 그럼 여기 보세요.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 볼까요?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 자,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샀다 할증 안 하지. 1에서 3. 2개까지도 할증 안 해요. 투기로 보지 않으니까. 투기할 사람은 강원도 꼴짝에 주택 안 사. 강남에나 사지. 조정지역에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투기. 조정지역이 아니죠. 그 할증 안 해. 1에서 몇 프로? 3%.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몇 개가 됐다? 3개.
그래서 조28, 138. 일반 지역의 세계 8%. 조28도 8%.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4주택, 볼 것 없이 다 몇 프로? 12%.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요약집에 8번 보실래요? 8번. 8번이 뭐야? 동그라미 8번. 법인, 여기 보세요. 회사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을 하던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던 주택수 따지지 말고 무조건 12%야. 몇 프로요? 12%. 됐습니까? 예. 요렇게만 보시고 핵심이. 자, 그리고 나서 보신 김에 이제 특례세율로 갑니다.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요까지만 할게요, 우선. 자, 문제로 가볼게요. 66페이지 갑니다. 표준세율 41번 66쪽. 지방세법상 공동소유 토지 그랬죠? 공동소유 뭐예요? 농지. 토지 중에서도 농지를 분할합니다. 그럼 1000분의 얼마? 23. 2.3. 그죠? 2.3. 답은 몇 번? 1번. 자, 42 다시 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을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상속으로 농지 취득했어요. 2.3. 맞죠? 합유물, 총유물 분할할 때도 2.3. 원시 취득이죠. 근데 공유수면 매립 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농지 취득한 것도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왜 가로 안에 제외 그랬느냐? 농지, 우리나라는 농사짓는 농지가 부족한데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뭐가 생기면, 농지가 생기면 요건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 혜택 줘요. 그러니까 매립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 많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1000분의 얼마? 28, 2.8이죠. 다음, 니은.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 무상하면 증여죠. 일반인이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 다 맞나요? 예. 답은 몇 번? 5번. 다시 43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무한 거, 높은 거 그랬어요. 자,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마라. 감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1번.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말고 무상하면 증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2.8. 영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해서 농지를 취득했다. 감면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냥 원시 취득 2.8. 상속으로 농지 취득했어요. 2.3. 무주택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7억 5천만 원인 주택을 취득했다. 7억 5천만 원 주택 취득했을 때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취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그랬죠. 자, 다주택자가 아니죠. 원래는 이거 계산해 봐야 돼.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3분의 2. 자, 3분의 2 곱하기 취득 가격이 얼마라고요? 7억 5천. 7억 5천. 이렇게 해서 3을 빼라 이거잖아요, 지금.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계산해봐요. 3일은 그냥 원초적으로 해. 3일은 3. 2, 7, 24, 2, 50. 15. 됐어요? 그럼 나누잖아. 얼마요? 3, 5. 15. 거기서 이제 몇 배? 3. 그럼 몇 프로? 2%.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몇 프로? 2%. 됐어요? 예. 그리고 5번. 농지를 상호 교환했다. 농지. 매매죠? 3%. 농지 말고는 4%. 그래서 제일 높은 건 지금 3%죠? 답은 몇 번? 5번. 다음 44번. 세율 적용하는 거 가장 낮은 거 그랬어요. 원시 취득은 1000분의 얼마? 28, 2.8. 총유물 분할 2.3. 농지로 댐을 변제했다. 매매죠, 매매. 3%. 직계 존속으로부터, 존비속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 농지든 뭐든 증여는 똑같아. 3.5. 법인이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어요. 몇 프로? 3%. 제일 낮은 거 몇 프로예요? 2.3. 됐어요? 예. 다음 45번도 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표준세율 옳은 것 그랬어요. 개인이 증여로 농지를 취득했다. 1000분의 얼마? 28. 맞죠? 2.8. 매매로 농지가 아닌 토지, 나대지, 토지죠? 그러면 1000분의 얼마? 40. 2번 틀렸네요. 그죠? 예? 1번. 개인이 증여받았어요. 농지? 3.5. 2번은 매매로 토지 취득해서 농지가 아닌 거 4%. 상속으로 임야받았다. 농지가 아니죠? 2.8. 2.8이에요. 건축물, 신축, 재축한 거 아니고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뭐했어요? 증가됐다면 원시 취득 2.8. 맞죠? 예. 5번 공유물 분할 등기부상에 본인 지분 초과하는 건 제외하고 공유물 분할 2.3.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4번. 됐어요? 예,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표준세율은 물어본다면 주택 아니면 농지인데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농지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자, 농지는 유상, 매매로 취득했을 때,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농지를 증여받았을 때, 농지를 매립해서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죠? 그래서 매매는 농지가 3%, 상속은 2.3, 증여는 3.5, 원시 취득은 감면이 아니면 2.8. 됐어요? 농지 이렇게 농지로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48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법인, 주택 취득 등 중과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법인이 가로한 생략하고 국세기본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이죠. 법인이 세 번째 줄 법인이 무엇을? 주택을 취득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라고 그랬죠. 근데 12%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1000분의 40을 표준으로 합니다. 4%. 1000분의 40을 몇 프로? 표준세율. 1000분의 40이면 4%죠. 표준세율로 하고 거기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하면 2%죠. 1000분의 20, 중과기준세율은 2%, 거기에 100분의 얼마? 400. 2%에 100분의 400이면 4배. 2%에 4배면 8%를 표준 4%에 더하니까 결국은 몇 프로야? 12%. 맞죠? 법인은 주택수 따지지 말고 조정지역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주택 취득하면 무조건 12%. 12%를 어떻게 표현하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표준세율은 4%고 중과기준세율은 2%. 거기에 100분의 400. 그 얘기예요. 2번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거 두 가지예요.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2개가 되거나 일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3개가 됐다. 이런 경우는 표준세율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즉 4%죠. 거기에다가 중과기준세율 2%죠. 거기에 100분의 얼마? 200. 100분의 200이면 2배예요. 2배. 2%에 2배면 4%를 4%에 더하니까 8%라는 얘기죠. 조28, 138, 8%. 맞죠? 3번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3주택은 볼 것도 없이 12%예요.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맞죠? 다음 4번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을 원으로 취득하는 거 증여받았다 이거죠. 증여.
증여받았을 때는 표준세율 1000분의 40을 기준으로 해서 중과 기준세율에 여러분 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으면 그것도 시가 표준의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야 12% 증여. 그래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맞죠? 12%. 5번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수를 소유한 걸로 보지 않는다. 틀렸다.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소유한 걸로 보고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우리 세율 정도 아까 두 가지만 보세요. 뭐 조28 있었죠? 예? 조정지역에 뭐 두 개, 조28 또 뭐 138 일반지역의 주택 3개나 조정지역의 주택 몇 개? 2개일 때는 몇 프로? 8%. 나머지는 전부 다 몇 프로? 11% 이렇게 정도만 보시고 별도로 물어볼 확률은 거의 없어요. 나머지 생략. 잠시만 쉬었다가 중과세율 들어가죠.